안녕하세요. EBS 개념 완성 물리학 1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 한기덕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22강 반도체와 다이오드라는 단원을 같이 공부해 볼 텐데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고체를 도체와 반도체와 절연체로 구분해 봤다면 오늘은 그 중에서 세 가지 중에서 중요한 반도체를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볼 거고요. 그 반도체를 도핑시켜서 성질을 변환시킨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있고 그 두 개를 접합시켜서 만든 다이오드가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핵심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방금 얘기했듯이 반도체를 두 가지 종류로 도핑시킬 수 있다고 그랬어요.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P는 포지티브의 P 플러스, N은 네거티브의 N 마이너스의 성질을 갖고 있는 P형, N형 반도체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그 두 개를 붙였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 하는 것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울 22강 반도체와 다이오드 어떤 걸 배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 배울 거 사실 요거 하나면 끝나는데 이 많은 그림들이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있을지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반도체가 있는데 순수 반도체가 있고 불순물 반도체가 있어요. 우리 앞에서 봤던 고체, 도체, 전도체, 도체와 반도체와 절연체에서 다뤘던 그 반도체는 순수 반도체예요. 반도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랑 뭐? 실리콘과 저마늄이 있다고 그랬었죠. 여기 나와 있는 건 지금 실리콘 원자들이 나와 있고요. 그 실리콘 원자들이 서로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순수한 실리콘만으로 만들어진 반도체를 순수 반도체라고 한다면 실리콘 원자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뭔가 이질적인 불순물 같은 게 섞여 있고 그 불순물이 뭔가 여기 하얀 구멍이 하나 있죠? 요거를 만들었을 때는 P형 반도체. 그 다음에 여기 노란 뭔가 불순물이 섞여 있고 요것이 여기 전자 같은 거 조그만 점 같은 게 하나 추가적으로 더 생긴 이런 불순물이 있을 때는 N형 반도체라고 불러요. 자, 전자가 없는 상태를 양공이라고 하고요. 전자가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전자가 없으니까 왠지 플러스가 하나 더 있을 것 같고 그럴 때 우리 포지티브의 P형 반도체라고 부르고 전자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전하가 하나 더 있으니까 네거티브, 마이너스의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N형 반도체라고 부릅니다.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어떻게 다를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에너지띠에서 에너지 준위의 차이점이 생긴다는 건데요. 자, 순수한 반도체는 원자가 띠와 전도띠가 있었고 그 원자가 띠와 전도띠 사이의 간격을 뭐라고 했었죠? 저번 시간에 띠 간격이라고 했었죠. 그쵸? 그 띠 간격이 좁다고 그랬어요. 절연체보다 좁다고 그랬고 약 1 일렉트론 볼트 정도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의 기본적인 띠 간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불순물을 섞으면 띠 간격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자, 여기 P형 반도체를 보니까 인디움이라는 것을 불순물을 첨가시켰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 에너지 준위가 원자가 띠 위에 조금 더 생겼죠. 불순물에 의해서 생긴 에너지 준위가 추가적으로 생겼고 그 에너지 준위의 전자가 올라갈 수가 있겠죠. 전자가 안 들어가 있는 비어있는 구멍이라고 해서 양공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양공이 생기고 그 양공으로 전자가 올라갈 수가 있더라. 이런 일이 P형 반도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N형 반도체는 전도띠 아래에 에너지 준위가 생겼고 그 에너지 준위에 추가적인 전자가 들어가 있어서 이 전자가 에너지 살짝만 받으면 전도띠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전기가 더 잘 통하게 되더라 라는 P형, N형 반도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간단하게 설명했고요. 가장 먼저 볼 건 일단은 순수 반도체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부터 봐야겠죠. 자, 순수 반도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그 반도체가 순수 반도체인데 어떤 것인지 한번 볼게요. 도체와 절연체의 중간 정도의 전기 전도성을 가진다. 전기 전도성이 뭐였죠? 전기가 얼마나 잘 통하느냐 하는 정도였죠. 도체보다는 안 통하고 절연체보다는 잘 통하는 그 물질을 반도체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실리콘 저만륨 같은 게 있었었고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원자과 전자가 4개래요. 자, 원자과 전자 4개?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는 원자 번호 몇 번이죠? 1번이죠. 우리 한번 써볼까요? 20번까지 정도는 여러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데 수소, 헬륨, 리, 배, 비, 씨, 노프, 네. 자, 이거 어떻게 외우냐면 선생님 중학교 때 이거 외웠어요. 친구가 선생님이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거 외우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들어서 기억하고 있는데 까먹은 척해서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친구야 이거 외우는 방법 좀 알려줘 해서 그 친구의 목소리를 한 번 더 들었던 그런 추억이 있는 외우는 방법인데 자 어떻게 외우냐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해 줬어요. 아 기도가 그거는 수소 헬륨은 그냥 외우면 되고 이렇게 외우면 된대요. 리, 배, 비, 씨, 노, 프, 네 나, 만, 알, 지, 펩시, 콜라 이렇게 외우면 된대요. 크카 해서 20번까지만 사실 외우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요거 SI 실리콘 요게 뭐라고요? 원자과 전자가 4개라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소는 원자 번호 1번이고 헬륨은 2번이고 리튬은 3번이에요. 자 수소는 양성자 하나로 만들어져 있죠. 원자 핵이 따라서 옆에다 한번 그려보면 수소 원자 핵을 그려보면 양성자 하나인 거고요. 그 주변으로 전자가 하나 돌아요. 자 원자과 전자가 몇 개죠? 바깥 부분을 돌고 있는 전자가 몇 개예요? 하나죠? 수소는 하나예요. 그 다음 원자 번호 2번인 헬륨은 어떠냐?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있는 게 헬륨 원자 핵이고 그 주변을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전자 2개가 돌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헬륨의 원자과 전자는 2개더라 라는 거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리튬은 원자 번호 3번 즉 양성자가 3개 있다는 얘기예요. 중성자가 몇 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통 같은 수가 있기는 하지만 리튬 원자 핵은 양성자 3개 있고 전자도 당연히 3개 있겠죠.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니까 우리 전기력 엄청 세다는 거 배웠었잖아요. 그렇죠? 자 전자가 3개 있으려고 보니까 첫 번째 궤도에는 전자가 2개밖에 들어가지 않는데요. 그 다음 궤도부터 2번 궤도, 3번 궤도는 8개씩 들어갈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자 보면 리튬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궤도에는 전자가 2개 차 있고 두 번째 궤도에는 전자가 몇 개 차 있죠? 1개, 3개 있어야 되니까 자 리튬의 원자과 전자는 몇 개예요? 하나죠. 바깥 부분의 궤도에 있는 전자의 개수는 1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실리콘, 즉 규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일까요? 그려보면 되겠죠? 몇 번이에요? 지금 우리 방금 외웠던 수소, 헬륨, 리베, 비씨, 노프네, 나만, 알, 지 여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번이에요. 자, 그러면 양성자가 14개, 중성자도 몇 개 있을 거고요. 전자도 14개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한번 그려봅시다. 실리콘이 있고요. 주변에 14개의 전자를 그려줘야 됩니다. 일단은 제일 첫 번째 궤도에는 전자 2개 있다고 그랬고 두 번째 궤도에는 전자 몇 개? 8개씩. 여러분 8개가 들어가야 안정적이에요. 첫 번째 궤도는 2개. 그 다음 2번, 3번 궤도는 8개의 전자가 들어가야 안정적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8개 채워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딱 맞죠? 그 다음 지금 10개 그렸어요. 몇 개 더 있다고요? 4개 더 있다고요. 총 14개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려봤더니 하나, 둘, 셋, 넷. 즉 실리콘의 원자과 전자가 몇 개라고요? 4개. 하나, 둘, 셋, 4개의 원자과 전자를 갖고 있더라. 원자과 전자라는 건 그 원자핵을 둘러싸고 있는 전자들의 궤도가 있는데 그 궤도 중에서 가장 바깥쪽 궤도에 있는 전자의 개수를 우리가 원자과 전자라고 하고 실리콘의 원자과 전자는 4개더라 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몇 개가 있어야 안정적인데요? 8개. 근데 8개가 있어야 안정적인데 지금 몇 개밖에 없어요? 4개밖에 없죠? 그러면 나머지 4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친구한테 빌려올 겁니다. 조금 이따가 한번 같이 볼 거예요. 자, 요런 걸 우리가 원자과 전자라고 하고 앞으로 가서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의 원자가 전자는 4개더라 라는 건 같이 봤고요. 여길 보니까 무슨 결합? 공유 결합. 공유 결합이 뭐예요? 공유랑 결합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전자를 공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수소 같은 경우에 한번 볼게요. 수소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라고 했어요. 근데 몇 개가 있어야 안정적이라고요? 첫 번째 궤도에는 전자가 2개, 두 번째, 세 번째 궤도에는 전자가 8개 있어야 안정적이라고 했죠. 그러면 선생님 손도 지금 몇 개죠? 선생님 손이 2개예요. 근데 선생님 분필을 하나밖에 안 갖고 있죠, 손에. 근데 분필을 2개 있어야 선생님이 안정적이란 말이에요. 분필을 안 들고 있는 손은 지금 불안정해서 막 떨리고 있어요. 그때 선생님 말고 옆에 있는 여러분도 분필을 하나 갖고 있다면 선생님과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2개씩 갖고 있게 되는 거가 되죠? 선생님과 여러분의 손을 맞잡으면 선생님도 하나 갖고 있고 여러분도 하나 갖고 있으니까 두 손을 맞잡으면 나도 2개, 여러분도 2개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전자를 공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옆에 있는 수소에, 다음. 옆에도 수소 원자가 있는데 왼쪽 수소 원자와 오른쪽 수소 원자가 전자를 공유하면, 같이 쓰면, 그러면 왼쪽도 전자가 2개, 오른쪽도 전자 2개 있는 것처럼 느껴서 안정적이겠죠. 이렇게 결합하는 걸 우리가 공유 결합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실리콘도, 우리 반도체인 실리콘도 그렇게 결합을 해서 안정적으로 바깥에 원자가 전자를 8개를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실리콘이 있고 원자가 전자가 4개였어요. 근데 옆으로 위아래로 실리콘이 또 있겠죠. 옆으로 위아래로 실리콘들이 있고 그 옆에 있는 실리콘과 전자를 공유한다면, 즉 옆에 있는 실리콘들과 전자를 공유한다면 이렇게 가운데 있는 실리콘은 전자가 8개 있는 걸로 생각해서 안정적으로 결합할 수가 있더라. 요런 걸 공유 결합이라고 하더라라는 거. 여러분 화학 시간에도 자세히 다루겠지만 물리 시간에도 중요하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 가르쳐 줬고요. 그렇게 공유 결합을 해서 실리콘들이 안정적인 결합 상태를 유지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실리콘은 원자가 전자가 몇 개라고요? 4개라고요. 자, 주변에 있는 실리콘 원자가 전자를 각각 하나씩 합쳐서 4개가 돼서 총 8개를 원자가 전자 안정적인 8개가 되면 안정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8개의 안정적인 원자가 전자를 만족시키더라. 분필을 안 들고 있는 손가락 없이 다 분필을 하나씩 들고 있는 안정적인 상태가 되더라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공유 결합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밑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위에 실리콘 원자 4개와 여기 이 실리콘 원자를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에 각각 전자 1개씩을 같이 공유하면 8개를 만족시킨다 이 말입니다. 공유결합하여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전자가 몇 개 들어가 있다? 8개가 안정적인 상태, 8개가 배치되어 있더라. 이렇게 결합해 있는 상태를 유지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순수한 반도체가 이럴 건데 순수하지 않은 불순한 반도체, 불순물 반도체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다음과 같이 돼요. 앞에서는 실리콘만 가지고 결합했다면 불순물 반도체는 여기 불순물이 섞여 있어요. 근데 이 불순물은 원자과 전자가 몇 개일까요? 똑같이 4개라면 별 특성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4개가 아니라 3개거나 하나가 모자르거나 하나가 많거나 5개거나 하면 뭔가 성질이 바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거에 의해서 전기 전도성이 변하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걸 불순물 반도체라고 하는데, 자, 도핑이라는 과정을 거쳐요. 도핑이라는 게 바로 이 불순물을 섞어주는 과정이 도핑이에요. 별게 아니라. 자, 도핑. 순수 반도체에 불순물을 첨가해서 반도체의 성질을 바꾸는 기술을 도핑이라고 하고, 이렇게 P형 반도체를 만드는 도핑을 P형 도핑, 그 다음에 N형 반도체를 만드는 도핑을 N형 도핑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P형 반도체. P는 뭐의 약자라고요? 파지티브. 긍정적인, 플러스의 뭐 이런 뜻이죠. P형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 P형 반도체의 특성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형 반도체를 만들려면 불순물을 섞어줘야 되는데 이 불순물에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 필요할까요? 상대적으로 전자는 우리 마이너스 전하를 갖고 있다라는 거 알고 있으니 전자가 하나 모자른다면, 즉 원자과 전자가 몇 개라면, 원자과 전자가 3개라면 실리콘과 결합해서 공유 결합을 해서 7개. 자, 여기 인디움이라는 불순물이 있고요. 인디움의 원자과 전자는 3개예요. 따라서 인디움의 원자과 전자를 선생님이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이렇게 3개고, 3개고, 요 밑에 거라고, 전자가 없는 상태로 여기 그냥 비어 있는 겁니다. 실리콘의 원자과 전자가 4개니까 위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거, 왼쪽, 오른쪽에 있는 전자 하나씩을 공유한다면, 자, 이렇게 공유한다면 총 3개에다가 4개 더하면, 즉 전자가 원자과 전자, 실리콘의 원자과 전자 4개에다가 인디움의 원자과 전자 3개를 합치면 몇 개가 돼요? 4 더하기 3. 원자과 전자는 총 7개가 되고 7개는 8개에서 1개가 모자르죠. 즉 전자 1개가 부족한 상태가 되는 거고요. 전자 1개가 부족. 자, 따라서 마이너스인 전자, 마이너스 전하를 갖고 있는 전자가 하나 부족하다라는 것은 그 전자가 들어갈 구멍, 상대적으로 전자가 들어갈 그 공간, 플러스 전하를 갖고 있고 비어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구멍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거를 우리가 양공이라고 불러요. 요 비어있는 양공에 의해서 전류가 흘러가게 되더라. 즉 전하를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구멍, 양공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앞으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전자가 한 칸이 비어 있습니다. 양공이라는 게 있었어요. 인디움의 원자과 전자는 3개고요. 인디움뿐만 아니라 알루미늄, 붕소, 인디움 같은 게 원자과 전자가 3개인 물질들이고, 이 원자과 전자가 3개인 불순물을 도핑시키면, 첨가시키면 이렇게 전자가 하나 모자른 상태, 즉 양공이 하나 있는 상태로 만들어지고, 전자가 하나 비어 있으니까 여러분 교실에 의자랑 책상이 하나 비어 있다고 생각하면 그 빈자리로 다른 친구들이 와서 앉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비어 있는 자리로 옆에 있는 다른 전자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비죠. 이 빈자리로 다른 전자가 또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빈자리에 한 친구가 옮겨서 앉으면 그 빈자리로 다른 친구가 와서 앉고,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전자가 그 빈자리로 계속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전자의 이동이 생기고, 전자가 이동한다는 건 다른 말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볼 수가 있죠. 즉, 요 양공이라는 것이 전자가 하나 비어있는 상태, 그 구멍이 전류를 흘러가게 해주는 역할을 하더라. 즉 전하를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더라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반도체에서? P형 반도체에서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P형 반도체는 원자과 전자가 3개인 물질을 도핑시켜서 총 원자과 전자가 7개가 되고, 7개, 즉 1개가 비어있는 상태 양공이 만들어지면서 옆에 있는 전자가 그 자리로 들어가면서 전하를 운반해준다, 전류를 흐르게 해준다라는 게 P형 반도체에서의 전기 전도성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인디움이 아니라 똑같은 실리콘으로 만들었다면 원자과 전자가 8개 꽉 차 있어요. 여러분 교실이 꽉 차서 여러분 친구들이 앉아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움직일 수가 없죠. 다른 친구 자리로 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전기가 잘 안 흐른단 말이죠. 하지만 양공이 생기면 그 빈자리를 통해서 전자가 들어갈 수가 있고, 따라서 전기가 짝짝짝짝 흘러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전기 전도성이 어떻게 되더라? 증가하더라. 전류가 더 잘 흐르게 되더라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P형 반도체고요. 그 다음 P형 반도체에 도핑시키는 불순물, 알루미늄, 붕소, 인디움 외우고 있어야 도움이 됩니다. 쌤 같으면 이거를 문제로 내지는 않겠지만 문제로 내는 선생님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가 3개인 원소 어떻게 외울 수 있어요?
듐, 붕 이렇게 그냥 외워봅시다. 원자가 3개, 원자가 전자가 3개인 거 듐, 붕, 듐이네요. 듐, 붕 3개. 이거 안 그래도 3개니까 원자가 전자가 3개인 거 알루미늄, 인듐, 붕소가 있더라 라는 거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고요. 요게 바로 P형 반도체라는 거고, 그 다음으로 볼 건 당연히 N형 반도체, 네거티브, 마이너스 전하, 전자를 하나 더 갖고 있을 것 같은 N형 반도체를 한번 볼게요. 자, 똑같은데 뭐만 바뀌었어요? 이 그래프 그림을 보니까 인듐 대신 AS, 비소라는 건데 비소가 들어가 있고 전자가 하나 더 있네요. 그리고 원자과 전자가 아까는 3개였는데 이번에는 몇 개? 5개, 그쵸? 5개가 되더라. 한번 봅시다. 불순물 반도체 도핑 똑같아요. 이번에는 원자과 전자가 5개인 원소를 도핑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다고요? 인, 비소, 안티모니, 이름은 낯설지만 이런 불순물을 섞으면, 근데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원자과 전자가 아까 듐, 붕과 다르게 5개인 물질이더라 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원자과 전자가 5개면 자, 실리콘의 원자과 전자는 4개였고 이번에 AS 했으니까 비소의 원자과 전자는 5개더라. 따라서 주변에 있는 거 하나하나 공유결합한다면 총 몇 개의 전자가, 체외각 전자 바깥에 원자과 전자가 있는 거예요? 8개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남죠? 하나가 남습니다. 그래서 8 플러스 1개, 즉 1개의 여분의 전자가 생기고, 이 전자가, 남아있는 전자가 움직이면서, 여러분 이게 교실 상황으로 비유해 보자면 여러분 교실에 다 앉아 있어요. 근데 한 명은 의자가 없어. 그러면 그냥 멀뚱하게 서 있겠죠? 서 있는데 그 친구 가만히 있겠어요? 막 돌아다니겠죠? 마찬가지로 남아있는 전자는 자리가 없으니까 막 그냥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왔다 갔다 하는 전자가 전류를 흘려주는 역할을 하더라. 이 전자가 전하를 운반해주는 전하 운반자의 역할을 하더라. 어떤 반도체에서? N형 반도체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자, N형 반도체는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반도체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원자과 전자가 5개인 불순물을 도핑시켜 섞습니다. 그러면 원자과 전자가 8개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바깥에 전자 껍질에 8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하나가 남았어요. 그 남아있는 전자는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전기를 통하게 해주더라. 전류를 흘려가게 해주더라. 전기 전도도가 증가하게 되더라. 전기가 잘 통하게 되더라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걸 바로 N형 반도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N형 반도체는 전자가 전기를 흘려주고, P형 반도체에는 전자가 없는 상태를 뭐라고 그랬죠? 양공. 그 양공이 전하를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더라 라는 거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그걸 에너지의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돼요. 자, 불순물 반도체의 특징을 일단 정리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에너지 준위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불순물 반도체의 특징.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가 있고, P형 반도체는 실리콘의 원자과 전자가 3개인, 전자가 하나 모자른 그런 불순물, 인듐, 듐, 인듐, 알루미늄, 붕소 같은 걸 도핑시켜서 만들더라. 전자가 하나 모자르니 양공이라는 게 있더라. 여기 양공. 그 다음 N형 반도체는 원자과 전자가 4개인 실리콘에다가 원자과 전자가 5개인 불순물을 첨가시켜서 도핑시켜서 전자가 하나 남게 되더라. 여기 멀뚱히 서 있는 자유전자가 하나 더 있고, 이 전자가 움직이면서 전기가 통하게 되더라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전기 전도도가 어떻게 되냐? 증가할 것인데, 요 양공이 또는 전자가 전기를 잘 통하게 해줄 텐데, 한번 빈칸 채워보도록 합시다.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하면 양공 가까이에 있는 무엇이? 요 양공 가까이에 있는 다른 전자가 여기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즉, 양공 가까이에 있는 전자가 양공을 메우기 위해 이동하고, 전자가 이동한 자리에, 자, 여기 있는 전자가 이동했어요.
빈자리에, 선생님 옆에 빈자리에 다른 친구가 와서 앉았어요. 그럼 그 친구가 앉아있던 자리는 빈자리가 되죠. 그 빈자리, 전자가 이동한 자리에 양공이 생기고 이렇게 양공이 움직이고 간다. 여러분 친구가 움직였다고 볼 수도 있지만 빈자리가 옆으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이렇게 빈자리가, 즉 양공이 이동해서 전기가 통하더라 라고 말하는 게 바로 P형 반도체고, 그 다음 N형 반도체는 어떠냐? 남는 전자들, 여기 원자과 전자가 4개 더하기 5개 하니까 9개가 돼서 8개 꽉 차고 하나가 남았어요. 그 전자, 남는 전자는 원자에 구속되어 있어요. 강하게, 약하게? 자, 빈자리에 서 있으면 당연히 약하게 구속되어 있죠. 좀 떨어지게 되니까 약하게. 약하게 구속되어 있어 작은 에너지로도 쉽게 전도띠로 올라가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쵸? 여러분 멀뚱히 서 있는 그 친구는 막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요게 바로 N형 반도체에서 전기가 통하는 성질을 말하고 있는 거고, 순수 반도체, 실리콘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순수 반도체보다 빈자리가 있으니, 남는 전자가 있으니 전기가 더 잘 통하게 되더라. 전기 전도도가 증가하게 되더라 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에너지 준위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봤던 에너지 준위는 원자가띠와 전도띠였는데, 전자가 채워져 있는 가장 바깥쪽 에너지띠를 원자가띠, 그 위의 에너지띠를 전도띠라고 했고, 그 띠 사이의 간격을 띠 간격이라고 했는데, 근데 여기 봐봐요. P형 반도체를 보니까 원자가띠 위에 에너지 준위가 2개 더 생겼어. 그쵸? 뭐 2개든 1개든 에너지 준위가 추가적으로 생겼어요. 자, 왜 그런 거죠? 그냥 실리콘으로만 이루어져 있던 원자들, 그 실리콘으로만 이루어져 있었다면 에너지 준위가 겹치면서 띠 모양으로 지금 그냥 원자가띠, 전도띠만 나타났을 텐데, 거기에 불순물이 들어가면서 새로운 에너지 준위가 여기 추가적으로 생긴 거예요. 특히 원자가띠 위에 에너지 준위가 생겼고, 그 에너지 준위에 전자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인 거죠. 원자과 전자가 3개니까. 그쵸? 그래서 그 새로운 에너지 준위에 전자가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 즉 전자가 비어있는 상태, 양공이 있는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 양공으로, 자 보세요. 그 양공으로 전자는, 원자가띠에 있던 전자는 작은 에너지만 받아도 위로 올라갈 수가 있겠죠. 바로 위에 만들어지니까 전자가 위로 올라갈 수가 있고, 전자가 올라가면 이 원자가띠에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자가 없는 영역, 즉 양공이, 여기에 다시 양공이 만들어지고, 원자가띠에 만들어진 그 양공에 다른 전자들이 들어가면서 양공이 움직여가면서 전류가 흐르게 되더라 라고 설명하는 거고, N형 반도체는, 자, 원자가띠와 전도띠가 있는데 전자가 하나 남았어요. N형 도핑에 의해서, 즉 실리콘 원자과 전자 4개, 그 다음에 불순물 원자과 전자 5개가 있었고 합치면 9개, 하나가 남았어요. 그 하나 남은 전자도 어쨌든 전자의 궤도에 있어야 될 거니까, 에너지 준위에 있어야 되니까 전도띠 아래에 에너지 준위가 추가적으로 생겨요. 불순물에 의해서 전도띠 아래에 에너지 준위가 생기고, 그 에너지 준위에 전자가 들어가 있는 거죠. 불순물에 남아있던 전자가 전도띠 밑에 에너지 준위에 있게 되는 거고, 요 전자들은 전도띠 아래에 있으니까 당연히 작은 에너지만 받아도 요 위로 살짝 올라갈 수가 있죠. 조금만 올라가도 그냥 전도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자유전자가 된 그 녀석들은 전기를 잘 통하게 해주더라. 그게 바로 N형 도핑에서 전기 전도도가 증가하는 원리입니다. 에너지 준위로 따지니까 더 쉽게 이해가 가죠? P형 도핑에서, 즉 원자과 전자가 3개인 물질을, 불순물을 도핑시켰을 때, 섞었을 때 나타나는 원자가띠 위에 나타난 에너지 준위, 빈칸, 전자가 들어가 있지 않은 그 에너지 준위에 의해서 원자가띠에 있던 전자가 위로 올라가면서 원자가띠에 구멍이 생기고 양공이 생기고, 그 구멍에 다른 전자들이 들어가면서 채워지면서 양공이 움직여 가더라 라는 거 볼 수가 있고, N형 반도체는 원자과 전자 4개에다가 원자과 전자 5개인 불순물을 섞었더니 전자 하나가 남고, 그 남은 전자는 전도띠 아래의 에너지 준위에 들어가 있고, 그 전자가 작은 에너지만 받아도 전도띠로 올라갈 수 있어서 전기를 통하게 해주더라 라는 거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빈칸 한번 채워볼게요. 불순물이 어디 위에 에너지 준위를 형성한다고요? P형 반도체에서는
불순물이 원자가띠 위에 원자가띠 위에 에너지 준위를 형성했다. 따라서 어디에 전자들이 원자가띠에 있던 전자들이 새로운 에너지 준위로 여기 불순물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그 에너지 준위로 쉽게 이동하고 바로 위에 있으니까 금방 올라갈 수 있어요. 작은 에너지로도 쉽게 이동하고 원자가띠 전자가 올라갔으니까 이번엔 원자가띠에 빈 구멍이 양공이 생기겠죠. 양공을 형성하더라. 그리고 이 양공에 다른 전자들이 들어가면서 전류가 흘러가게 되더라. 즉 전하를 운반해주는 전류를 흘러가게 해주는 그 정체는 무엇이다? 양공이더라 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P형 반도체였고요. 그 다음 N형 반도체 보도록 할게요. 불순물이 어디 아래에 에너지 준위를 형성한다고요? 전도띠 아래에 에너지 준위를 형성하고 남는 무엇이? 원자가 전자 4개에다가 5개 합치니까 9개, 즉 1개의 전자가 남았습니다. 남는 전자들이 새로운 에너지 준위에 머물게 되고 이때 전자들은 쉽게 전도띠로 이동할 수 있어. 작은 에너지로, 작은 열만으로도 위로 올라갈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올라간 자유전자가 된 전자들이 전기를 통하게 해주더라. 즉 N형 반도체에서 전하를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 누구예요? 그 남는 전자들이죠. 전자. 이렇게 우리가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의 전기 전도도가 증가하는 원리를 원자가띠와 전도띠의 그 사이의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생기는지 그리고 전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지 그 원리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우리 원리까지 살펴봤으니까 당연히 적용되는 문제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배웠던 내용이 아까 맨 처음에 앞장에서 나와 있던 그 그림과 같은 그림이에요. 자, 정리해보면 자, 순수한 반도체는 실리콘만으로 이루어져 있고 실리콘의 원자가 전자는 4개여서 주변에 있는 실리콘과 공유결합하면서 8개 안정적인 결합을 하더라 라는 거 알 수가 있고 실리콘은 원자가띠와 전도띠 그 사이에 띠 간격이 있고 그 띠 간격이 좁다. 띠 간격이 좁아요. 그렇죠? 1 일렉트론 볼트 정도였고요. 그래서 전기가 적당한 에너지를 주면 통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것보다 순수한 반도체보다 전기가 더 잘 통하는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를 도핑을 통해서 만들 수 있더라. 불순물을 섞어줘서 만들 수 있더라 라는 거였고 P형 반도체는 전자가 하나 모자랐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플러스, 파지티브의 성격을 띠고 있었고 N형 반도체는 전자가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네거티브한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P형 반도체는 불순물을 섞었더니 전자가 하나 모자른 원자가 전자가 3개인 니움, 디움, 붕을 섞었더니 전자가 하나 모자른 그 비어있는 공간 양공이 생기고 그 양공에 전자가 들어가면서 원자가띠의 양공이 만들어지면서 그 양공에 다른 전자들이 채워지면서 전류가 흐르게 되더라 라는 거고요. 그게 에너지 준위로도 설명했었습니다. 그쵸? 그 다음 N형 반도체는 원자가 전자가 5개인 녀석을 섞었더니 전자가 하나 남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 남는 전자들이 쉽게 전도띠로 올라가서 여기 있었으니까 그렇죠? 쉽게 전도띠로 올라가서 전류를 잘 흐르게 되더라. 전기가 잘 통하게 되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반도체의 종류,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의 그 과정, 어떻게 전기 전도도가 증가하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살펴본 것이고요. 자, 그 다음으로 볼 건 우리 PN 접합 다이오드예요. 자, 별게 아니라 방금 만들었던 P형 반도체랑 N형 반도체를 그냥 접합, 갖다 붙인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P형 반도체가 있고 N형 반도체를 갖다 붙여놨다고 해요. P형 반도체는 뭐가 더 있다고요? 전자가 하나 모자른 상태, 양공이 있다고요. 자, 여기 비어있는 구멍이 양공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N형 반도체는 추가적으로 뭐가 있다고요? 전자가 더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 파란색 알갱이, 이게 전자예요. 근데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붙여놨어요. 붙여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자가 남아있고 전자가 모자랐죠? 그러면 즉 A반에는 전자가 남아있어요. 자리가 없어서 서 있는 녀석들이 있고 B반에는 빈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남아있던 그 전자가 빈자리로 들어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P형 반도체랑 N형 반도체를 접합시켜 놓으면 남아있는 전자가 요 빈자리 양공으로 들어가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서로 양공이 전자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작용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거 정리해 보자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P형 반도체랑 N형 반도체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 생각해 보면 P형 반도체에서는 양공이 어떻게 된다고요? N형 반도체 쪽으로 이동하더라. 반대로 N형 반도체에서는 남는 전자들이 어디 쪽으로? P형 반도체 쪽으로. 그렇죠? 전자가 P형 반도체 쪽으로 이동하더라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당연히 남는 전자가 빈자리 양공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죠. 서로 뭔가 잡아당기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작용할 것이다 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자, 비어있는 양공이 P형 반도체 쪽에서 N형 반도체 쪽으로 움직인다고 했어요. N형 반도체의 전자는 P형 반도체 쪽으로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 움직이다 보면 여기는 양공이 조금 비어 있겠죠. 이미 N형 반도체 쪽으로 갔으니까. 반대로 N형 반도체 쪽에 있던 전자들은 P형 반도체 쪽으로 끌려갔으니 상대적으로 전자가 적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 비어있는 전자 쪽으로 옆에 있는 전자들이 이동해 가겠죠. 전자가 확산 또는 양공이 확산되어 갈 것이다 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하냐? 보면 여기에 보니까 여기 플러스가 있어요. 이 플러스가 뭐냐면 우리 전기적으로 중성인 원자를 생각해 볼 때 N형 반도체는 전자가 하나 남는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 남아있는 전자가 움직여 갔어요. 그러면 이 원자는 상대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합쳐서 제로인 0인 상태, 전기적인 중성인 상태에 있었는데 자유전자가 전도띠로 올라간 전자가 빠져나가 버리니 양공 쪽으로 가려고 하니 원자는 전기적으로 플러스의 성질을 갖게 되겠죠. 전자가 나가버렸으니까. 마찬가지로 양공, 여기서도 마이너스 그 다음에 플러스 성질을 띠고 있는 양공,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양공이 움직여 갔다면 전체적으로 전기적으로 중성일 테니 이 원자는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양공이 움직여 갔고 전자가 움직여 갔으니 상대적으로 전자가 없어진 요 영역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을 거고, 양공이 없어진 접합면 근처의 P형 반도체 요 영역은 상대적으로 양공이 없어졌으니까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자, 잘 보세요.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데 옆에 있는 양공들이 비어있는 그 양공 쪽으로 가려고 봤는데 여기 플러스 성질을 띠고 있던 N형 반도체의 접합면 쪽이 밀어내는 힘이 작용할 거예요. 즉 전기장이 작용할 겁니다. 그쵸?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우리 전기장이 생긴다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 전기장에 의해서 양공이 들어오는 걸 막고 오른쪽에 있던 전자들도 비어있는 전자 쪽, 즉 N형 반도체의 접합면 쪽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P형 반도체의 접합면 쪽 마이너스 전하에 의해서 밀려서 잘 못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전하들이 전자와 양공이 잘 못 들어가서 좀 비어있는 상태를 여기 공핍층이라고 불러요. 자, 그걸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전자와 양공의 확산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뭐가 생기더라? 전기장이 생기더라. 전기장이 형성되더라. 왜 그렇다고요? 방금 봤죠?
자유전자가 움직이니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고 양공이 움직여 가니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돼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기장이 만들어지고 그 전기장 하에서 전자와 양공이 따르게 움직이려고 했더니 방해받는 힘을 받게 되는 거죠. 요 전기장에 의해서 전자와 양공의 확산, 옆으로 접합면 쪽으로 이동하려는 그 힘을 방해하게 되더라라는 거 볼 수가 있고, 따라서 전자와 양공이 조금 비어있는 공핍층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세 번째 공핍층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접합면 근처의 접합면 딴 게 아니라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접합해 있는, 만나 있는 요 부분이 접합면이에요. 접합면 근처의 전하 운반자 농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한 공핍층이 만들어지더라. 공핍층이 형성되더라 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 별게 아니라 방금 배웠던 P형 반도체랑 N형 반도체를 접합시켜 놨을 뿐인데 그 전자와 양공이 만남으로써 상대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고, 따라서 전자와 양공의 확산, 전하 운반자가 확산을 그 옆으로 다시 가려고 했으나 내부 전기장에 의해서 그 힘이 방해돼서 전자와 양공이 조금 비어있는 공핍층이라는 게 만들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전자와 양공이 움직이진 않겠죠. 일단 공핍층이 만들어졌으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기를 흘려주고 싶은데 공핍층이 만들어지면서 전기가 안 통해요. 전하 운반자들이 움직이질 못해요. 그러면 이것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거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선생님이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올게요. 자, 우리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살펴봤고요. P형 반도체는 파지티브, 즉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전자가 비어있는 구멍, 양공이 전하를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더라라는 P형 반도체와 여분의 전자가 더 있어서 에너지 준위가 전도띠 아래에 에너지 준위에 있는 전자가 살짝 에너지만 받아도 전도띠로 올라가고, 전도띠로 올라간 전자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자유전자가 되기 때문에 전기가 잘 통하게 되는 N형 반도체를 배웠습니다. 그러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붙여놓으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라고 생각했던 PN 접합 다이오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고요.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배워보도록 할게요. P형 반도체랑 N형 반도체를 붙여놨더니 전자와 양공이 접합면 쪽으로 이동하면서 전자와 양공의 농도가 얕아지는 공핍층이라는 게 생겼어요. 근데 더 진행해 가려고 했더니 내부에 전기장이 만들어지면서 움직이질 못했습니다. 그러면 전자와 양공을 더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밀어주면 되죠. 전압을 걸어주면 되죠. 건전지를 연결하면 갈 겁니다. 그게 바로 전압을 걸어줬다. 순방향, 역방향 전압을 걸어준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때 걸어주는 전압의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순방향, 역방향 딱 봐도 반대인 개념인 것 같고, 어떨 때 전류가 잘 통할 것 같아요? 말로 보니까 당연히 순하게 잘 갈 것 같은 순방향 전압이 걸렸을 때 전류가 잘 통하고요. 역방향, 거꾸로잖아요. 거꾸로 역방향 전압이 걸리면 전기가 안 통하게 돼요. 이게 다이오드에서 가장 대표적인 특성입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P형 반도체랑 N형 반도체를 붙여놨더니 접합시켜놨더니 P형 반도체의 양공과 N형 반도체의 전자가 접합면 쪽으로 만나면서 양공과 전자가 농도가 얕아진, 농도가 작아진 공핍층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 공핍층의 전기장에 의해서 더 이상 양공과 전자들이 못 지나갔어요. 여기에 건전지를 연결해주면, 특히나 P형 반도체의 플러스 극을 연결해주고 N형 반도체의 마이너스 극을 연결해주는 걸 순방향 전압을 걸어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때만 전기가 통할 수 있어요. 자, 일단 그거는 좀 이따 보고, P형 반도체의 플러스 극을
N형 반도체에 마이너스 극을 연결했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아까 전기장의 개념으로 살펴보면 N형 반도체에 전자 빼고 있던 플러스들과 P형 반도체의 양공 빼고 있었던 마이너스들에 의해서 전기장이 이렇게 생겼었는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지금 건전지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어줬더니 여기 플러스가 엄청 많이 생긴 거고 여기 마이너스가 엄청 많이 있는 거니까 이 전기장을 이겨내겠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강한 전기장이 만들어져서 전자가 여기 플러스가 강하게 있는 거니까 이 전기장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흘러가서 이렇게 전기가 통하게 되겠죠. 반대로 양공은 플러스 전을 띄고 있으니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나 움직여서 마이너스 극으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즉 전자와 양공이 접합면을 지나서 전지까지 움직이게 되더라. 즉 전류가 흐르게 되더라. 순방향 전압일 때는 전류가 흐를 수 있더라라는 거 볼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있고 그 접합한 다이오드에 건전지를 연결해 줬는데 P형 반도체 근처에는 플러스 극을 N형 반도체 쪽에는 마이너스 극을 연결해 줬더니 P형 반도체에 있는 양공들이 넘어와서 여기 마이너스 P형 반도체에 있는 양공은 플러스 전하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그랬고 그 양공이 마이너스에 의해 끌려서 여기까지 움직이게 되더라. 접합면을 지나 마이너스 극까지 갈 수 있더라라는 거 볼 수가 있고 N형 반도체에 있던 전자들이 플러스 극을 끌려서 전기력을 받아서 양공을 지나 통통통 양공을 지나 여기까지 갈 수 있더라. 라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양공이 움직인다는 건 전자가 움직이면서 빈칸들, 전자가 움직이면서 그 빈칸들이 이렇게 전달된다라고 볼 수가 있기는 한데 그냥 우리 양공이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전자와 양공 모두 다 접합면을 지나서 전지까지 흘러갈 수 있더라. 그러면 P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들만 다 지나가면 전류가 이제 안 흐르는 걸까요? 아니죠. 왜? 여기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는 전자들이 어마하게 있는 거잖아요. 어마무시하게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전자들이 또 이렇게 가서 흘러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있던 양공들이 또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는 거고 따라서 양공과 전자들이 계속 공급이 돼서 전류가 계속 흘러갈 수 있더라. 어떤 전압일 때? 순방향 전압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왠지 전류가 안 흐를 것 같은 역방향 전압은 어떤 일이 발생할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역방향 전압일 때는 P형 반도체를 마이너스 극에 파지티브와 네거티브가 만났으니까 뭔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역방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N형 반도체의 플러스 극을 네거티브와 파지티브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뭔가 언밸런스드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역방향이 걸려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럴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볼게요. 원래 전기가 통한다는 건 쭉 한 바퀴 돌아간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여기를 봤더니 N형 반도체에 있던 전자가 굳이 접합면을 지나서 흘러갈 거 없이 바로 여기 건전지의 플러스 극 여기 바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굳이 일로 우타로 지나가요. 마이너스가 밀어내고 있는데 글로 갈 수도 없죠. 그냥 여기로 끌려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있는 P형 반도체에 있는 양공도 굳이 접합면 지나서 굳이 플러스 쪽으로 밀리지 않고 가지 않고 여기 마이너스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가겠죠. 접합면을 지나서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접합면을 상태로 두고 있는 상태로 두고 각각 접합면과 멀어지는 쪽으로 각각 건전지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 버리고 양공이 다 지나갔으면 전자가 다 지나갔으면 더 이상 전자와 양공이 공급되지 않죠. 이번에는 만나고 끝이에요.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게 바로 역방향 전압이 연결됐을 때입니다. 자,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시켜서 만들어 놓은 다이오드라는 게 있는데 그 다이오드에 순방향 전압을 역방향 전압을 걸어줬을 때 어떤 차이가 생기냐? 순방향 전압을 걸어줬을 때는 계속적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고 역방향 전압을 걸어줬을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더라. 전자와 양공의 관점에서 본다면 순방향 전압을 걸어줬을 때는 전자와 양공이 접합면 쪽에서 만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양공은 접합면 쪽으로, 전자도 접합면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니까 전자와 양공이 접합면에서 만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역방향 전압이 걸려있을 때는 반대로 양공과 전자가 접합면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이동하더라라고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순방향 전압과 역방향 전압에서의 전하 운반자, 양공과 전자의 움직임을 살펴봤고요. 그것을 에너지 띠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전자가 있는데 전자가 움직여 가죠. 양공이 움직여 가죠. 그러다가 전자와 양공이 만났어요. 즉 전자와 양공이 만났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전자가 빈자리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즉 원자가 띠에 있던 그 전자가 비어있는 구멍, 양공으로 남아있는 전자가 내려오더라 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내려와서 전류가 흐르게 되더라. 여기 내려온 전자 어떻게 되죠? 이 빈 구멍 따라서 이렇게 계속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플러스까지 가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역방향 전압이 걸려 있을 때는 전자가 양공으로 가려니 여기 마이너스 극에서 밀어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지를 못해. 여기 지금 그림을 보더라도 양공이 더 높은 에너지 준위에 있죠? 전자보다. 따라서 여기 올라가려면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한데 지금 마이너스가 걸려 있어서 못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전자가 양공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여기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전류가 흐르지 않더라. 즉 전자와 양공이 만나지 못하더라. 전자와 양공은 접합 면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이동하더라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역방향 전압이 걸릴 때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회로도로 받고 에너지 띠로도 살펴본 겁니다. 요거를 한번 말로 기술할 때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밑에 보도록 할게요. P형 반도체의 무엇과 P형 반도체의 양공과 N형 반도체의 무엇이 N형 반도체의 전자가 어느 쪽으로 이동하더라? 순방향 전압을 걸어줬을 때는 둘이 만나더라. 전자가 양공 쪽으로 이동해 가더라. 접합면 쪽으로 이동해 가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접합면 쪽으로 이동하더라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말을 공핍층의 관점에서 본다면 공핍층이 점점 넓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좁아진다고 볼 수 있어요? 공핍층이 전자와 양공이 없어져간 비어있는 상태가 공핍층이었잖아요. 아까 여기에서 P형, N형 반도체를 접합시켜 놨을 때 적당히 일부분 만났었는데 내부 전기장에 의해서 더 이상 전자와 양공이 확산되지 못하는 상태가 공핍층이었는데 건전지를 걸어줬더니, 전압을 걸어줬더니 그 내부 전기장보다 더 강한 전기장에 의해서 전자와 양공이 공핍층을 지나서 움직이게 됐단 말이에요. 즉 공핍층이 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공핍층이 사라짐. 전자와 양공이 만날 수 있음, 접합면 쪽으로 이동하게 됨, 전류가 흐르게 됨, 그 말을 의미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역방향 전압이 걸려 있을 때를 말로 서술해 본다면 P형 반도체의 양공과 N형 반도체의 전자가 어느 쪽으로? 이번에는 접합면 쪽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접합면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이동해 가더라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접합면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이동해 가더라 라는 거. 무슨 방향 전압이 걸려 있을 때? 역방향 전압이 걸려 있을 때 그렇더라 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때는 공핍층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있던 양공들이 더 없어지니까 마이너스로 쭉 되어 있고, 여기에 있던 N형 반도체에 있던 전자들이 더 이렇게 가니까 여기는 플러스가 쫙 돼서 내부에 전자와 양공이 비어있는 공핍층이 더 커지겠죠? 공핍층이 점점 넓어지더라. 전기가 잘 통하지 않더라. 전류가 흐르지 않더라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역방향 전압이 걸릴 때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순방향 전압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순방향 전압일 때는 전류가 흐르고, 역방향 전압일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 요거 보기 전에 요거부터 볼게요. 이게 뭐죠? 태극기가 아니라 교류 전원을 의미합니다. 교류 전원은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바뀌고 있는 전원. 건전지는 직류 전원이에요.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 딱 있죠. 하지만 우리 가정에서 쓰는 220V 그런 콘센트는 220V에 60Hz짜리예요. 60Hz.
1초에 60번 플러스 마이너스가 변하는 그러한 전원 장치인데 그걸 교류 전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다이오드를 PN 접합 다이오드를 연결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교류 전원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시간에 따라서 전류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어서 이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쪽 방향은 플러스 전류고 아랫 방향은 마이너스 전류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교류 전원에 PN 접합 다이오드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두 개로 나눠 볼 수가 있고 플러스와 마이너스 상태로 나눠 볼 수가 있고 이렇게 걸려 있는 상태와 우리 요거부터 할까요? 요거랑 요렇게 거꾸로 해야 되는데 그쵸? 요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두 개가 계속 왔다 갔다 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교류 전원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바뀌는 전원이니까 이 전압과 이 전압이 거꾸로 연결되어 있는 게 계속 왔다 갔다 바뀐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지금 A와 B 중에서 어떨 때 전류가 제대로 흘러요? 어떨 때가 순방향 전압이에요? 여러분 긴 게 플러스죠? 긴 게 플러스예요? 마이너스가 플러스예요? 기니까 플러스 짧으니까 마이너스 또는 두꺼우니까 여러분 잘 보면 여기가 두꺼워요. 짧은 게 짧으니까 전자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긴 게 플러스고 짧은 게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극과 P형 반도체가 연결돼 있고 A는 마이너스 극과 N형 반도체가 연결돼 있으니까 플러스 파지티브 딱딱 뭔가 맞아떨어지죠. 요 A가 순방향 전압 순방향 그 다음 이걸 보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극의 P형 반도체가 플러스 극의 N형 반도체가 뭔가 언밸런스하고 안 맞아 보여요. 역방향 전압이 걸려 있는 상태고요. B는 그쵸? 어떨 때만 전류가 흐른다고요? 순방향 전압이 걸려 있을 때만 요때만 전류가 흐르고 전류 흐름 역방향 전압이 걸려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류가 안 흐른다고요. 전류 안 흐름. 그러면 교류는 순방향 전압과 역방향 전압이 계속 바뀌는 전압이 걸리는 게 교류 전원인 건데 그러면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계속 바뀌는 이러한 전압이 걸려 있을 때 출력을 여기에 전류계를 연결해 놓는다면 우리 전류계 이렇게 A라고 쓰죠. 전류계를 연결해 놓는다면 이 전류계는 어떨 때만 전류를 측정할 수 있어요? 순방향 전압이 걸려 있을 때만 전류가 흐른다고 볼 거고 역방향 전압이 걸려 있으면 전류가 안 흘러갈 거예요. 즉 요쪽 플러스일 때는 전류가 흐를 거예요. 전류계에 그 눈금이 나타날 거예요. 똑같이. 근데 역방향 전압이 걸려 있으면 여기에서는 전류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예 흐르지 않는다고요. 아무리 세더라도 역방향으로 강한 전압이 걸려 있더라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자, 순방향 전압일 때는 전류가 그대로 흐르고 역방향 전압일 때는 전류가 안 흐르고 순방향 전압으로 걸려 있을 때는 전류가 흐르고 역방향 전압일 때는 전류가 안 흐르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교류 전원을 입력시켰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게. 그때 다이오드를 지나게 하면 PN 접합 다이오드를 지나게 하면 순방향일 때는 전류가 흐르고 역방향일 때는 전류가 안 흐르니 이렇게 순방향일 때만 전류가 흐르고 역방향일 때는 안 흐르고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더라. 즉 하나만 순방향인 전류만 흐르게 해준다. 이걸 우리가 정류작용이라고 해요. 정류작용. 정류작용을 하게 되더라. 누가? PN 접합 다이오드가. 그래서 우리 PN 접합 다이오드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정류기라고 해요. 정류기. 정류기라고 부르더라. 왜? 순방향 전압일 때만 전류를 흐르게 해준다고 해서 정류기라고 부를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관계를 자, 요 앞에 있는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그림이 조금 달라 보이지만 사실 똑같은 그림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뭔가 더 있어 보이죠? 근데 똑같아요. 입력 전압, 여기에 지금 건전지 연결해 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출력 전압, 여기에 그냥 전류계로 측정해 본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전압이 걸려 있어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야 돼. 다이오드를 지금 이렇게 그려놨죠? 이게 뭐냐면 우리 방금 교류 전원에서 PN 접합 다이오드를 봤는데 순방향일 때만 전류가 흐르고, 즉 이렇게 건전지를 연결했을 때만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이렇게 건전지를 연결해 놓으면 이렇게 전류가 안 흘렀죠. 따라서 요 방향일 때만 전류가 흐르더라 라고 해서 화살표를 여기다가 그려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려주면 PN 접합 다이오드를 요 기호로 표시를 하거든요. 요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더라. 딱 봐도 화살표 방향이니까 흘러갈 것 같아요. 그렇죠?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가려고 하니, 즉 이쪽 방향으로 가려고 했더니 여기에 막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역방향일 때는, 역방향 전압이 걸려 있을 때는 전류가 안 흐르더라. 다이오드를 그래서 이 화살표와 막대기로 이렇게 그려 놓기도 합니다. 기호로 표시할 때 이렇게 써요. 그래서 여기에 다이오드를 기호로 표현해 놨던 거고요. 그러면 순방향 전압일 때는 전류가 흐르고 역방향 전압일 때는 전류가 안 흐르니, 여기 건전지를 교류 전원을 연결하고 전류계로 측정을 했을 때 어떻게 될까라는 거고, 그때의 결과가 아까 봤던 거랑 마찬가지로 교류 전압, 입력 전압이 이렇게 됐을 때 출력 전압은 어떻게 되더라? 요 순방향일 때만, 요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만 흐르고, 반대 방향으로, 요쪽 방향으로 가려고 했더니 막히더라. 즉 이렇게 되더라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역할을 하는 걸 정류기, PN 접합 다이오드를 정류기라고 했습니다. 자, 보면 발전소에서 생산한 교류를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는 것을 가정에서 사용하는 직류로, 여러분 선풍기가 이렇게 돌았다가 이렇게 돌았다가 하면 안 되잖아요. 한쪽 방향으로 일정하게 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직류를 쓴단 말이에요. 가정에서는 다리미가 뜨거워졌다가 약해졌다가 뜨거워졌다가 약해졌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일정하게 따뜻해야 돼요. 그래서 옷을 다릴 수가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교류를 직류로 바꿔줘야 가정에서 쓰기 좋은데 TV가 나왔다가 안 나왔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교류를 직류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PN 접합 다이오드, 즉 정류기더라 라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그냥 플러스만 흐를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더라라는 거고요. 그러한 작용을 정류작용이라고 하고요.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작용, 요거를 우리가 정류작용이라고 부르더라. 그 역할을 하는 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시켜 놓은 다이오드다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 PN 접합 다이오드 중에서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거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에도 들어있는, 여러분 화면을 볼 수, 여러분 LCD 화면도 있지만 LED 화면이 있죠. LED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올레드 막 이러면서 요새 광고도 많이 나오잖아요. LED가 뭐의 약자냐면 라이트, 에미팅, 요 D가 다이오드예요. 우리가 지금 봤던 다이오드, PN 접합 다이오드, 그걸 가지고 빛을 나오게 하는 게 LED인 거죠. 자, LED가 뭐냐면 보면 우리말로 하면 발광 다이오드예요. 빛을 발하게 하는, 나오게 하는 다이오드다라는 의미고, 어떻게 빛이 나오냐면 우리 뭘 배웠었냐면 앞에에서 전자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때, 전이할 때 에너지 준위 차이만큼을 갖고 있는 빛 에너지가 방출되더라라는 거 배웠고, 위에 있던 전자가 밑에 있는 양공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전자가 전이한다고 볼 수가 있고, 그때 빛이 나올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발광 다이오드 LED라는 거예요. 자, 보면 PN 접합 다이오드가 있고 건전지를 순방향으로 걸어줬어요. 당연히 역방향으로 걸어주면 전자와 양공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고요. 순방향으로 걸어줄 때만 LED에서, 발광 다이오드에서 빛이 나오는 겁니다. 순방향으로 걸어주면 전자가 양공으로, 즉 전류가 흐르게 되고, 그 전자가 양공으로 떨어진, 즉 에너지, 자, 우리 다이오드에서는 사실 에너지 준이라고 하기보다는 에너지 띠의 관점으로 봐야 되고, 원자가 띠와 전도 띠가 있고요.
전도띠에 있던 전자가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요 띠 간격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원자가 띠의 양공으로 들어가겠죠. 이동하겠죠. 전이하겠죠. 그때 방출하는 빛이 LED에서 발생하는 빛이에요. 그래서 LED는 발광 다이오드는 다이오드 그림에다가 이렇게 화살표로 빛이 나간다는 걸 그려줍니다. 이게 바로 발광 다이오드인데 그 원리를 살펴보자면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이랑 사실 같은 건데 전도띠의 바닥에 있던 무엇이 전자 아니면 양공일 것 같고 전도띠에 올라가 있는 거 누구였죠? 전자였고 그게 원자가띠에 있는 양공으로 떨어지면서 빛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전도띠의 바닥에 있던 전자가 원자가띠의 양공으로 떨어지면서 빛을 방출한다. 이게 바로 발광 다이오드의 원리예요. 당연히 양공이 있어야 해요. 양공이 있어야 되죠. 원자가띠에 있던 양공, 즉 전자가 비어있는 그 부분이 있어야 전자가 떨어질 수 있는 거니까 전도띠에 있던 전자가 양공으로 떨어지면서 빛이 나오더라. 이게 바로 발광 다이오드의 원리더라라는 거고 그림을 보니까 PN 접합 다이오드의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순방향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전자가 힘을 받아서 전기력을 받아서 전기장에 의해서 쭉 흘러갈 수 있더라. 전자가 움직이고 여기 마이너스 전압에서 또 전자가 공급되고 또 움직이고 이렇게 전류가 계속 흐르게 되고 LED에서 빛이 나오게 되더라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핸드폰 화면으로 선생님 강의를 볼 수도 있고 게임을 할 수도 있고 멋진 오빠들도 볼 수가 있고 예쁜 누나들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핸드폰 화면에서 전자가 움직이면서 양공으로 떨어지면서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 화면을 보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도 똑같아요. 에너지띠의 관점에서 봐도 전도띠에 있던 전자가 원자가띠의 양공으로 빈 구멍이 있어야 떨어질 수 있으니까 떨어지면서 그 에너지 차이에 해당되는 것만큼의 빛을 방출하더라 라는 게 바로 LED 발광 다이오드의 원리이고 그거를 살펴본다면 어떤 특징이 있냐? 자, 특징을 보니까 LED 등은 여러분 집에 있는 백열등과 다르게 어떻다고요? 수명이 길다고요. 백열등은 여러분 그 필라멘트를 가열시켜서 빛을 나오는 거니까 그 필라멘트가 얼마나 뜨겁고 힘들겠어요. 그러나 LED는 발광 다이오드는 그냥 전자가 이동하면서 빛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렇죠? 수명이 길게 된단 말이죠. LED 등을 이용해야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수명이 길고 크기도 작아요. 그 다음에 반도체의 종류에 따라 재료에 따라 다양한 색깔의 빛을 방출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자, A, B 누가 더 진동수가 짧은 빛이 나올까요? 에너지가 큰 빛이 나올까요? 진동수가 작은 거, 진동수가 작은 거는 람다가 파장이 긴 거고 진동수가 작은 건 에너지가 작은 거라고 했어요. 에너지가 작은 건 에너지 준위 차이가 작은 거니까 여기가 더 에너지가 작더라. 요 B는 에너지 준위 차이가 크니까 에너지가 큰 빛, 진동수가 큰 빛, 파장이 짧은 빛을 방출하게 되는구나까지 여러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앞에서 보호의 원자 모형으로 연결시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LED를 통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 제대로 이해했는지 아닌지 당연히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겠죠. 우리 내신 기초 문제 몇 개만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아보는 문제고요. 읽어볼게요. 1번. 순수 반도체는 원자과 전자가 4개인 원소를 사용한다. 4개. 순수 반도체는 실리콘 저마늄 같은 것이고 실리콘 저마늄 같은 것은 원자과 전자가 4개였어요. 8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옆에 위아래에 있는 실리콘들과 공유 결합해서 전자를 공유해서 8개 안정적으로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1번 보기 당연히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 니은 2번. 실리콘이나 저마늄을 주로 사용한다. 우리 반도체는 원자과 전자가 4개인 실리콘 저마늄을 사용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2가지밖에 안 나올 거예요. 실리콘 저마늄 같은 것이 있더라라는 거. 반도체의 순수 반도체. 우리 그냥 반도체라고 얘기하면 순수 반도체고요. 불순물 반도체,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가 있었습니다. 3번. 순수 반도체에는 자유전자의 수보다 양공의 수가 더 많다. 어떻게 되죠?
순수 반도체에는 자, 이게 뭐예요? 원자가띠와 전도띠고, 원자가띠에 있던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위로 올라가면 전도띠에 전자가 생기는 거고, 원자가띠에 있던 전자가 올라갔으니 원자가띠에는 전자가 하나 모자른 구멍이 생기고, 양공, 그쵸? 전자가 하나 올라가면 양공이 하나 생기는 거죠. 순수 반도체는 양공이, 전자가 추가적으로 더 있는 게 아니라 8개가 실리콘들이 공유결합하면서 안정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상태인 건데, 전자가 올라가야 양공이 생기는 거죠. 올라간 전자만큼 양공이 생기는 거죠. 즉 전자의 수와 양공의 수가 같겠죠. 올라가야 생기는 거니까 그 수가 같단 말이죠. 즉 3번 자유전자의 수보다 양공의 수가 더 많은 게 아니라 같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4번 순수 반도체를 구성하는 원소 사이에는 전자쌍을 공유하는 공유결합을 한다. 실리콘은 원자과 전자가 4개여서 8개를 채우려면 옆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거랑 같이 전자를 공유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8개의 전자를, 8개 있어야 안정적이라고 했고 8개의 전자를 갖고 있게 되더라 라고 했으니 4번 보기도 당연히 맞는 설명이 되고, 5번 순수 반도체에 불순물을 넣어주면 전기 저항이 감소한다. 반도체 실리콘에 원자과 전자 4개인데 여기에다가 원자과 전자가 3개인 물질을 섞으면, 3개 뭐가 있었죠? 륨,듐,붕이 있었죠. 알루미늄, 인듐, 붕소가 있었어요. 그걸 섞으면 전자가 하나 모자른 상태, 양공이 하나 있는 상태 P형 반도체가 되고, 그 양공에 전자가 들어가면서 전기가 잘 통한다고 그랬고, 실리콘에 원자과 전자가 4개인 물질에 원자과 전자가 5개인 물질을 도핑시키면, 섞어주면 전자가 하나 남아서 그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전기를 통하게 하더라. 전기가 더 잘 통하더라. 순수한 반도체보다는 불순물을 섞은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가 양공에 의해서 또는 전자에 의해서 전기가 잘 통하게 되더라 라고 했으니, 전기가 잘 통한다는 건 저항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작다는 얘기죠. 방해하는 게. 전기가 잘 통한다. 즉 방해하는 힘이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전기 저항이 감소한다. 맞는 설명이 되네요. 그래서 봤더니 다 맞고 3번만 틀렸고 옳지 않는 거 묻고 있으니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2번. 자, 실리콘이나 저마늄처럼 원자과 전자가 4개인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도체와 절연체의 중간 정도의 전독성을 가지는 물질을 뭐라고 하는가? 라는 거죠. 우리 도체, 고체를 도체와 절연체와 뭐로 나눌 수 있다? 반도체로 나눌 수 있다. 즉, 도체와 절연체 중간 정도의 전기를 통하는 물질을 반도체라고 하더라라는 거. 2번 그냥 간단히 풀 수가 있죠. 반도체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요렇게도 쓸 수 있죠. 순수 반도체, 불순물 반도체랑 대비시켜서 그냥 실리콘만 있는 또는 저마늄만 있는 그 반도체를 순수 반도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3번. 자, 그림을 봤더니 실리콘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순수 반도체를 나타내고 있네요. 기억 보기 순수 반도체에 당연히 맞네요. 그렇죠? 그래도 문제를 보고 가야 되니까 3번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림은 실리콘의 결정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원자들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 그려져 있는 파란색 동그라미들은 원자과 전자를 의미하고 있고요. 원자과 전자가 보니까 8개로 안정적인 상태로 결합되어 있네요. 공유결합을 하고 있다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순수 반도체이다. 맞고요. 니은, 전기 저항이 도체보다는 크고 절연체보다는 작다. 반도체니까 도체보다는 저항이, 자, 전기 전도도 관점에서 보면 전기가 잘 통하는 정도, 전도도를 보면 도체가 가장 잘 통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절연체였어요. 그 다음 전기 저항의 관점에서 보면 거꾸로죠.
전기가 잘 통한다는 얘기는 저항이 작다는 얘기니까 도체의 전기 저항이 제일 작고 절연체의 전기 저항이 제일 크더라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니은 보기를 보니까 반도체는 전기 저항이 도체보다는 크고 절연체보다는 작다. 맞죠? 니은 보기 맞고요. 디귿, 원자가 전자가 실리콘보다 한 개 적은 원소로 도핑하면 P형 반도체가 된다. 자, 생각해 볼게요. 실리콘의 원자가 전자는 4개였고요. 뭔진 모르겠지만 원자가 전자가 하나 적대요. 3개인 것을 섞었어요. 불순물을 섞었습니다. 그러면 원자가 전자 7개 되고 8개 중에서 7개니까 1개가 모자르죠. 전자 1개 부족한 상태고 전자 1개 부족한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양공 1개가 있다라고 봤죠. 즉 양공이더라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양공이 있는 반도체는 P형 반도체예요, N형 반도체예요? 포지티브 P형 반도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으니 디귿 보기 어때요? 맞죠? P형 반도체가 된다. 디귿 보기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과 디귿이 모두 맞으니까 5번이 정답이 된다 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마지막 4번 문제. 4번 문제까지만 할게요. 이런 거 재밌잖아요. 그렇죠? 빈칸 채우는 거. 자, 다음은 반도체에 대한 설명이다. 이제 빈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에 들어갈 알맞은 말 골라볼게요.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반도체를 순수 반도체라고 한다. 그리고 순수 반도체의 불순물을 첨가하여 반도체의 전자나 양공의 수를 조절하는 거 뭐라고 그랬죠? 불순물을 섞어서 원자과 전자가 실리콘과는 다른 3개인, 5개인 불순물을 섞어서 전기 전도성을 변화시켜주는 그러한 일을 두 글자로 뭐라고 했죠? 도핑이라고 했어. 도핑이라고 한다. 그리고 순수 반도체에 원자과 전자가 3개인 불순물을 첨가하면 무슨 반도체가 되죠? 자, 실리콘, 방금 했지만 실리콘의 원자과 전자는 4개였고요. 그 다음 우리 3개인 거 뭐 있었죠? 니움, 디움, 붕이 있었죠? 알루미늄의 원자과 전자는 3개예요. 자, 합치면 원자과 전자가 7개가 되고 8개가 있어야 안정적이라고 했으니 1개가 모자라요. 전자 1개 부족, 즉 양공 1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양공 1개. 그 말은 양공이 있다는 얘기니까 포지티브한 성격을 갖고 있다. 즉 P형 반도체가 되더라 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순수한 반도체의 원자과 전자가 5개인. 자, 그러면 똑같은데 이번엔 뭐를? 붕소는 원자과 전자 3개였어요. 니움, 디움, 붕이었죠. 그 다음 뭐가 있었냐면 뭐가 있었죠? 안티모니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원자과 전자가 5개인 인 같은 거, 인도 5개입니다. 원자과 전자가 5개인 물질을 도핑시키면 9개가 되고 8개에서 1개가 남잖아요. 즉 전자 1개가 남더라. 전자 1개가 남으니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있고 네거티브한, 즉 N형 반도체가 되더라 라는 거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그리고 그 P형, N형 반도체를 접합시켰을 때 나타나는 다이오드의 특성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여러분 80분 동안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도 힘차게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